네, 오늘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관련자들의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김건희 씨의 결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심인 만큼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몇 년을 구형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특검 수사가 개시가 됐고 이제 연말이면은 특검 수사도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 지금까지의 수사 그리고 재판 진행 상황까지 좀 총체적으로 일단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워낙 여러 가지로 방대하게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진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장 최근에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자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고요. 예. 얼마 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것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김건희 씨 재판 관련돼서는 당시에 그 행정관이 사실상 관련된 선물들을 받고 지시도 받았는데 자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들도 인정을 하게 됐고요. 예. 1년 전에는 다 자꾸 사실 다툼의 문제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확인되고 그래서 실체적 진실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씩 접근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도 아까 앞서서 뉴스에서 본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 떠나서 국민 주권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를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또 명확한 책임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없이 여전히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년간의 기간 동안에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좀 진실이 규명된 부분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이 잠시 후에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7월에 출범을 해서 지금 구형까지 한 5달 정도 시간이 걸린 셈인데 먼저 이 구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결국은 이제 공판이라는 거는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증거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이 지금까지의 모든 혐의점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은 다음에 예. 거기에 적절한 양형으로서 이 정도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구형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이 있고요. 그리고 네. 피고인이 진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양형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크게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떠한 법률을 얼만큼 위반했는지가 하나가 있다면은 또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이와 관련된 태도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지금까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많은 혐의점과 요소들 중에 특히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이제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런 점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법 적대적 태도뿐만 아니라 결국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그리고 정치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검찰이 높은 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양측의 의견 진술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잠시 후에 이제 특검이 최종 진술을 하면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설명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의 최종 진술도 예정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뭐 크게 세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게 구형량은 어느 정도가 나올까 많은 예측들이 있거든요. 좀 법 쪽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례들을 봤을 때는 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하더라도 보통 5년 이상의 징역의 선고를 5년 이상. 구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알선 수재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원래는 정상적인 어떤 우리 민주 시스템상에서 권력자,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의 수사와
사법 시스템의 작동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그것을 저지하고자 했다는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각각에 더해가지고 약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이 특검 조사에 처음으로 출석을 할 때 뭐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뭐 길게든 짧게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취지의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아예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입장을 밝히더라도 그냥 짧게 뭐 무리를 일으켜서 송구하다 정도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진술과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그 소위 건진법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선물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완전히 허위다, 날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을 수령한 측근이 그것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본인에 관한 수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관련돼서 사실상 지시, 확인을 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속으로 누군가가 임시적으로 그 직위를 갖는 것이 불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법 시스템에서 스스로 당사자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묻고 사실상 명령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까지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원래 처음 출석했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권력에 정점이 있다는 것들이 밝혀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특정한 진술을 하기가 자세하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이제 오늘 재판에 나와서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경우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김건희 씨 측이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셈인데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날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맥락이 닿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계속 일관되게 혐의점을 부인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부인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증거와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증언을 한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다르게 증언했던 것들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신문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누구누구 뭐 행정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진술했는데 피고인 원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 말이 없죠, 사실은요. 예, 거기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진술을 하는 것이 이 사건 전반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 텐데 이제 구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1심 선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씨가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 재판부의 판단에는 좀 어떤 영향,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전체적인 판단에서 이 피고인 신문에서의 태도와 진술 자체가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네. 이제 혐의 사실의 유무와 그다음에 그 혐의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인정할 부분들은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빌고 정상 참작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양형의 고려가 되지만은 지금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선고는 아니긴 하지만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하느냐에도 굉장히 많은 시선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검찰이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하는지가 남은 재판, 수사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형량에 관해서는 남은 관련자들의 형량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형량이라는 것은 유죄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얼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는 사실 형량에 크게 관련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각 관련자들이 최종적으로 구형을 받게 될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다른 이야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4시, 5시쯤에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혐의 그리고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각한 이유를 밝혔거든요. 오늘 나온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영장 발부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둘 다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서 상당성이라는 것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범죄 사실이 소명됐을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번에 영장
관련 담당 재판부는 혐의 사실에 있어서 두 가지죠. 결국은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한 헌법기관의 표결을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고 그러한 목적에서 결국은 그런 지시나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것이 소위 말해서 내란 죄와 관련돼서 이것을 중요 임무 종사 혹은 이것을 방조한 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영장 관련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했던 부분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 속에서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소명이 됐다라고 본 것이고요. 정확하게는 소명은 원래는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 쪽에서 특검 쪽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 그 점에 있어서의 소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이제 영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인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장의 기각과 발부 여부가 바로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의 최종적인 판단이거나 그 판단을 바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이제 결심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과 김건희 씨 양측이 좀 최종 의견 진술을 했고 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특검의 구형도 머지않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혐의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는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위반 혐의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서 사실은 구형이나 보통은 혐의점이 인정이 되면 대부분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주가 조작 혐의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범죄 혐의점이 인정될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이미 실형과 유죄가 인정된 그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혐의로 분류가 되는 것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의혹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이 의혹은 어떤 의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한 사실관계를 보자면은 예. 결국은 당시에 여론조사 관련돼서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없이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들과 또 사실상 그 과정에서 그 비용을 제3자로부터 대납을 받거나 대납받는 것 같은 형태들이 있었던 부분들, 즉 소위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것들을 정치자금으로서 수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점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수의 증거들이 수집되고 이미 관련된 명태균 씨의 진술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혐의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선고 과정에서 혐의점이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최후 의견 진술을 시작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구형의 절차가 시작되는 특검의 최후 의견 진술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의견 진술을 다 마치면 이제 몇 년을 구형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 측은 피고인,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계속 혐의 상황과 본인들이 어떤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뒤에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김건희 씨의 변호인 그리고 김건희 씨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최후 변론,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당사자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최후 진술은 뭐 상황과 피고인에 따라서는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더라도 예. 아주 짧게 뭐 죄송합니다 정도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까 특검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검 측에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혐의점들도 그렇지만 네. 사실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들은 게 거의 수년이 됐죠. 결국은 이것이 단순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혐의점을 넘어서서 그런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그거와 관련된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을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은폐하거나 저지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는 점을 논고 과정에서 계속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 예. 이분과 관련돼서 변호인 쪽에서는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한번 무혐의 결정이 났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장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 측이
계속해서 최종 진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양형 기준의 범위에서 최고형이 선고가 돼도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오늘 재판 과정에서 지금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한 검사들이 특검 측에서 이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도 지금 수재죄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선수재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받고 그 공무원의 직무상의 일에 대해서 알선하고 그런 관련돼서 부정한 청탁을 하도록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여러 차례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통일교와 건진버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뭐 받은 물품들도 뭐 어떤 것들은 그 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또 명품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목걸이도 있었고 가방도 있었고 수많은 브랜드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모함이다. 근거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관련자들이 다 진술을 함으로써 사실상 객관적인 사실로서 거의 다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재판부한테 검찰이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개별적인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개별 혐의점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결합한다면은 결국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직과 정치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고 그거를 피해를 입힌 굉장히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이제 논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반대로 이 세 가지는 각각 개별적인 혐의점으로서 다뤄져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검이 이제 오늘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기 전 최종 진술 단계를 받고 있다라는 상황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혐의가 세 가지면 이게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보통 구형을 할 때는 이걸 형량을 다 더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산출법이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제 경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에 해서 그것이 같이 병합돼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완전히 행위가 별개이고 적용 법조가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를 그러니까 동종의 형에서는 가중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종의 형은 병과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벌금형 벌금형과 벌금형이 있고 그다음에 징역형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더하고 합산하고요. 근데 같은 징역형이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형에 있어서의 가중, 2분의 1로 가중하는 이런 구조를 택하고 더한다라는 있습니다. 것이죠. 그렇죠. 가중하는 것과 더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영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병과주의를 징역형에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죄가 많은 경우에는 막 징역 100년형, 120년형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가장 높은 형의 범죄에 대해서 2분의 1 가중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형이 여러 범죄에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징역형이 굉장히 아주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형은 사실 선고랑은 다른 거잖아요. 구형은 구체적으로는 좀 예상하는 그런 구형치가 있습니까? 구형 관련돼서는 지금 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범죄 혐의점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실무상으로 보면은 알선 수재와 관련돼서는 혐의점이 인정될 경우에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혐의점이 인정되면 거의 실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라고 하면 거는 보통은 최소한 3년보다 높은 구형량을 했을 때 실형이 선고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3개가 병과되어 있고 또 특검이 지금 논거한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각각의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정치 권력을 등을 업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정치 시스템을 무력화시켜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이고 임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체적 진실을 밝혀지는 게 이렇게 늦어진 것이라는 점을 더한다면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구형량 자체를 10년 이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는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라고 특검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맞게 징역 10년형 이상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검 측에서는 좀 중계를 해달라, 생중계를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상황을 거부했죠.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중계를 허용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 예. 않은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의 재판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입증을 하는 과정들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확인하고 참여해서 공개 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인정을 해줬다면은 네. 오늘 이루어지는 이제 피고인 신문과 관련돼서는 결국 피고인이 진술을 안 한다면 그것을 중개할 만한 어떤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증거 조사 과정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알 권리 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들의 알 권리의 층위가 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생중계는 불허가 됐지만 다만 이제 언론이 요청을 해서 김건희 씨가 법정에 착석을 하는 모습 정도는 촬영이 허가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특검이 최종 진술을 거의 마무리하고 구형량을 밝혔는데요. 15년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구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징역 10년 이상형인 15년, 징역 15년을 내려달라라고 특검 측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구형량이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15년형이라는 것은 양형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구형할 때 범죄 혐의점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도 보지만은 결국은 그 혐의점에 대해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보인 종합적인 태도들을 고려해가지고 구형이 이루어지고 선고도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계속 허위 진술로서 은폐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그래서 법 적대적 태도를 고려했을 때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결국 구형량의 이유로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혐의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에 더해져서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 보여왔던 태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의 절차로 김건희 씨 측에 이제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될 텐데 벌써 이제 그 절차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한 이제 속보도 전해드리면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 아까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는데 마스크를 벗고 이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 씨가 억울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일단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좀 이야기를 할 걸로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이 재판 관련돼서 주목하면서 보는 거는 관련자들의 진술의 변화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모 행정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술이 바뀌었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는 특히나 이제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어찌 보면은 객관적인 입장과 객관적인 증언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피고인과 입장을 같이 하다가 결국은 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의 허위 진술한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문제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억울함 이라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진술을 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후 진술이라는 게 원래 최후 변론과 다르게 변론은 변호사가 하는 거지만은 예. 자신의 어떤 소회나 이런 내용들을 밝히는 네, 것인데요. 피고인이 직접 밝힌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형적인 면에서는 지금 잠깐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 보다 이제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예. 오히려 양형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 최후의 입장 표명을 끝으로 결심 재판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 씨에 대한 선고, 1심 선고는 1월 28일, 내년 1월 28일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 내용 저희가 자세히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다면요. 김 씨는 마스크를 벗고 억울한 점이 많다라고 일단 소회를 밝혔고요. 자신의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결심 재판이 종료가 됐고 내년 1월 28일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저희가 지금 들어온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앞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는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할수록 관련 핵심적인 증인들의 진술이 이미 다 이제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쪽으로 나온 상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재판의 결심이 오늘 12월 3일에 이루어진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일이 이제 그렇죠. 그 비상계엄 1주년이죠. 예.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상하고 생각하고 또 현재도 이제 내부적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당시에 김건희 특검 그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관련돼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라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계엄도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한다고 해가지고 막을 수 있었던 사법 시스템의 어떤 수사와 판단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1년여 동안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1월 28일 선고를 통해 가지고 또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하는 역할, 그 역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정 개인의 잘못과 책임에 관해서 엄벌을 처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이 앞으로도 계속 과거에도 여러 번 벌어졌고 어쩌면은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그것이 드러난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특검의 구형이 종료가 됐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5년에 더해서 벌금 20억 원도 내려달라라고 구형을 한 상황이고요. 결심 재판이 종료가 됐고 내년 1월 28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형량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징역 4년 양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본시장법 알선수재 혐의가 징역 11년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어떻게 계산이 돼서 15년이라는 구형량이 나왔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상으로 굉장히 큰 범죄로 처리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가장 큰 구형의 큰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 사실로 다뤄졌을 걸로 보이고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도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점이 되는 금품의 정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직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당시에 어떤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력을 창출하고 그것을 사실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입하면서 받은 정치자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네. 거기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전해드린 이제 구형량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또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은 특검이 벌금 20억 원도 선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벌금은 뭐에 대한 벌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이제 벌금이 거기에 따라 산정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금융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징역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형벌 또한 같이 강하게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구형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검찰이 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어떻게 이제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릴 거냐라는 문제인데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고가 내려질까요? 네,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재판에서 여러 주요 증인들의 증언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근데 그 증언들의 내용들이 봤을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그렇습니다. 보자면 예, 결국은 구체적으로 알선 수재와 관련돼서도 그동안 계속 부인을 했었는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 증인들의
법정 증언들이 이미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는 결국은 혐의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 각각의 범죄 혐의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몇 년형까지 일지는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통상 이제 구형량의 한 2분의 1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관행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라는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